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주셔야 하는 내용이 1어는 그래 그렇다고 쳐. 근데 토익 스피킹? 이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입시는요, 여러분 감으로 혹은 면접으로만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알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 지영쌤입니다. 오늘은 항공과 입시생 분들 중에서 어학특기자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다양한 학교들이 있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 오늘은 인하공전, 부천대, 한양여대 이 세 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수업 관련된 문의가 많은데 정규반 이외 단기반은 제가 블로그에 업데이트를 했고요. 정규반은 정시 때까지 계속해서 케어가 되는 클래스이고 방학 때는 추가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수강하는 학생들 제외하고는 상담 진행이 조금은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양여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한양여대의 경우에는 면접 60%, 학생부 40%로 자체 기준이라고 하죠. 즉 어학특기자는 총 8명을 뽑습니다. 한양여대의 경우에는 모든 전형은 1학년 성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내신 성적은 2학년 1학기, 2학기는 66.7%, 3학년 1학기는 33.3%로 성적이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과목은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요. 한양여대의 경우에는 이제 항공과는 토익 점수 기준이 700점 이상이지만 결론적으로 학생부를 참고하기 때문에 점수의 높고 낮음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즉, 토익 700점이라면 내신 성적으로 이제 환산이 되기 때문에 700점 이상 무리해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대신 면접 때 교수님께서 여쭤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어학이 높은 친구들 중에서 항공과 이외에 서비스 학과를 원한다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한양여대 호텔관광과 대학 자체 기준 전형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한양여대 호텔관광과는 대학 자체 기준으로 45명을 뽑고요. 일단 커트라인도 조금 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부천대의 경우에는 항공서비스과는 면접 60%, 학생부 40%로 총 140명을 뽑습니다. 그중 대학 자체 기준, 즉 어학특기자는 5명입니다. 커트라인은 토익 600 이상, JPT 600 이상, HSK 4급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도 학생부를 보는데요. 학생부 경우에는 최우수 2개 학기를 선택이 가능하고 전 과목이 포함되고요. 교과 80점, 출결 20점입니다. 때문에 600점 넘는 친구들은 최우수 2개 학기 내신 성적으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학교 또한 내신을 케어해야 하는 학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양여대와 부천대의 경우에는 어학 점수가 커트라인 이상이라면 어학 점수를 무리해서 향상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하공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마지막으로 인하공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하공전의 자료는 올해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유선상으로 문의를 해봤는데 이번 달 중으로 업데이트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그 자료들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조금은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토익과 토스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일단 인하공전의 경우에는 학생부 혹은 서류 40%, 면접 60%로 총 190명을 뽑습니다. 그중 어학특기자는 영어와 일어는 21명, 중국어는 1명을 뽑는데요. 인하공전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영어와 일어를 함께 뽑고 있으니까 참고 바라겠습니다. 일단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1학년은 30%, 2학년은 40%, 3학년 1학기 30%로 내신 성적을 산출을 하고요. 1, 2학년은 출결 사항도 반영이 되어서 최대 20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학특기자의 경우에는 서류, 즉 토익 점수를 실제 점수로 환산을 해서 4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결 사항이 별도로 추가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주셔야 하는 내용이, 이론은 그래 그렇다고 쳐. 근데 토익 스피킹? 이건 어떻게 될까? 토익 스피킹의 경우에는 120점 이상부터 항공과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토스는 그럼 어느 정도 점수를 받는 게 좋을까? 라고 알아보다가 유선상으로 이 부분도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데요. 토익 점수 환산의 경우에는 YBM의 자료를 바탕으로 환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스와 토익의 점수 구간별 차이가 꽤 높습니다. 일단 토스 120점의 경우에는 토익 점수로 환산을 하면은 640점 정도가 되고요. 때문에 스피킹 점수를 조금은 높게 취득을 하신다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RC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혹은 제가 외국에서 살다 와서 시험 스킬은 없지만 스피킹이 가능해요, 이런 친구들은 스피킹을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았는데요. 사실 토익이 쉽냐 토스가 쉽냐 판단을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다만 토익 스피킹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시험의 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하신다면 조금은 토익 스피킹 시험이 유리하지 않을까,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토익을 봤었을 때가 이제 점수가 700 후반이었고요. 아마 토스가 6레벨 6 정도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레벨 7으로 어학 성적을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토익 스피킹이 조금 더 점수 향상이 수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알맞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입시는요, 여러분 감으로 혹은 면접으로만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알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저는 상담부터 수업까지 모든 것을 제가 진행을 하고, 수업도 소수정예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기간 동안 그래서 인하공전, 한서대 등 주요 학교 항공과 합격생들을 배출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꼭 올해 입시는 성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좋은 결과 기다릴게요.